오늘 이야기해줄 건 뭐야?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 요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IT 기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이잖아. 근데 스마트폰 못지않게 최근에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일 것 같아? 스마트워치? 대체로 스마트워치하고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 아예 선이 없는 이어폰 있잖아. 그래서 귀에만 딱 들어가는 이어폰. 그 이어폰을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 중에서도 LG전자가 내놓은 톤플러스 프리라고도 하고 톤프리라고도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솔직히 이제 와서 뭔가 리뷰를 남긴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가볍게 I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톤플러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나, 이 톤플러스 프리, 톤프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야. LG라면 한때 이어폰으로 좋은 소리 듣지 않았었나? 사실 LG전자 이어폰이 옛날부터 꽤 유명했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LG전자의 이어폰이 주목을 받았던 게 번들 이어폰이야. 쿼드비트라는 이름인데 쿼드비트라는 유선 이어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번들 이어폰이라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근데 성능이 가격 있는 유선 이어폰들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G5 때부터일 거야. G5에서 모듈형 방식을 한번 시도해본 적이 있어. 이때 LG가 내놨던 모듈 중에 하나가 비에노랑 협력을 해서 DAC 칩셋이 들어간 모듈을 하나 넣은 거였어. 그 이후부터 한동안은 유선 이어폰이 비에노랑 협력을 했던 유선 이어폰이 들어갔어. 그래서 번들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기가 많았었지. 그러다가 나중에 정점을 찍었던 게 목에 걸어가지고 듣는 방식의 넥밴드 이어폰 톤플러스 시리즈.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톤플러스 시리즈에서 많은 빛을 발하게 돼. 그 당시에 이어폰 강자였던 소니보다도 LG전자의 톤플러스 시리즈가 넥밴드 이어폰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어. 실제로 인기도 많았고 판매량도 상당히 잘 나왔고, 나도 그 당시에 HBS 11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상당히 즐겼었어. LG전자 이어폰이 매우 잘 나갔지. 하지만 그것도 애플 에어팟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이 뒤바뀌게 돼버려. 오히려 한 곳에서 너무 정점을 찍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늦었던 거네? 그렇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LG전자의 톤플러스 프리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거는 당연히 첫 번째 제품이지. LG전자 톤플러스 프리 1세대에서 이야기를 할게. 2016년에 애플이 에어팟을 내놓았어. 그 전에도 코드리스 이어폰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에어팟이 등장함으로써 무선 이어폰 시장이 코드리스로 급격히 변해가기 시작해. 너도 나도 에어팟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LG전자도 사실 그렇게 대응을 늦게 하진 않았어. 2016년에 에어팟이 나왔지만 그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톤플러스 프리 1세대를 내놓았어. 하지만 에어팟이 나올 당시에 톤플러스 프리라는 이름 들어봤어? 나는 안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주목을 받을 만큼 못 만들었거든. 얼마나 못 만들었길래. 정말 놀랍게도 이게 코드리스 이어폰의 케이스야. 자신들의 장점을 버리지 않겠다고 넥밴드 형식의 크레드를 내놓는 행동을 한 거야. 이어버드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어버드가 생겼는데 일단 생김새도 정말 투박하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끼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착용을 했단 말이야. 당연히 착용감이 안 좋지. 근데 사실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을 뒤집어서 착용을 해야 돼. 창식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이어폰이 나온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한다 해도 너무 잘 빠져.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가격은 저렴하냐? 내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이 제품의 가격이 22만 9천 원인가 그 정도에 나와. 23만 9천 원인가? 20만 원대 중반으로 기억하고 있어.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성능은 애매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야. 크레들에 넣었다 빼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당시 크레들이 이것도 같이 나오긴 했거든. 근데 이거를 3만 원이랑 금액을 추가로 주고 구매를 했어야 돼. 심지어 이 이어버드 자체도 문제인 게 볼륨 조절이 안 돼. 이어폰인데? 재생과 일시 정지밖에 안 돼. 그 당시에 나왔던 코드리스 이어폰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 사실 에어팟이 코드리스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건 맞지만 그 전에도 삼성전자도 아이콘과 아이콘 X라는 제품을 이미 내놨었어. 그 정도로 이미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후발주자로서 출발했는데 선발주자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망해버렸지. 톤플러스 프리 1세대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2년 만인 2019년에 다시 코드리스
코드리스 이어폰에 도전하니 바로 톤 플러스 프리 2세대야. 이때부터 진짜 코드리스 이어폰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지. 크레들도 훨씬 작아지고 휴대하기 편해졌고 무엇보다 이 원형이 쥐고 있을 때 느낌이 좋아. 이어폰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이 제품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 첫 번째로 이어폰만으로는 볼륨 조절을 할 수 없었어. 이 제품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에서 구글 어시스턴스를 아니면 애플의 시리를 그거를 호출해서 볼륨을 높여줘 낮춰줘 라고 얘기해야지만 볼륨 조절이 가능했어. 그리고 오픈형이라서 기본적인 차음 능력이 별로 안 좋아. 원래 오픈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음을 못 막는 형태로 유명하거든. 그 상태에서 착용감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귀에도 되게 잘 빠졌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도 되게 아쉬운 평가를 많이 받았어. 다만 내가 이 이어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면서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 유선 이어폰 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음악적 세팅이야.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음질만큼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들려줬기 때문에 이 제품도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 그리고 이 제품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제품들이야. 그럼 문제점은 아직 있었을지언정 점점 발전해 나가던 거네? 그렇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톤프리 1세대야. 이 제품까지는 톤 플러스 프리라는 이름을 썼어. 이 제품을 기점으로 국내와 해외의 네이밍을 통일하게 돼. 그러면서 톤프리 1세대로서 이 제품이 나온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의 안타까운 마지막 역사가 하나 있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같이 내놓은 마지막 제품. LG전자가 이 제품 이후에 정확히는 2021년에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이어폰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 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변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오픈형에서 커널형으로 다시 바뀌었어. 바뀌면서도 얘가 제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귀에 쏙 들어가면서도 귀에 딱 들어갔을 때 안착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LG전자 톤 플러스 프리 시리즈가 착용감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 거야. 대부분의 커널형 이어폰들이 귀에 걸려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을 하다 보면은 이어폰이 밑쪽으로 쏠리는 느낌 때문에 귀가 되게 아프거든. 근데 톤프리 1세대부터는 이어폰 팁을 메디컬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등급이 있어. 그 등급의 실리콘을 사용하면서 착용감도 훨씬 좋아지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착용감이 정말 크게 개선되고 마이크 또한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통화 품질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어. 무엇보다 차음성에서 정말 크게 개선이 됐는데 기본적인 차음 능력이 대부분의 저가형 이어폰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그 정도로 이전 세대에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매우 쓸만한 제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LG전자의 튜닝이 취향에 잘 맞는 사람들은 좋은 제품인데 다른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없어서 인기가 부족했던 제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었어. 그래서 톤프리 1세대는 톤 플러스 프리라는 이름을 톤프리로 바꾸면서까지 이미지 개선을 하고 싶었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LG전자의 코드리스 이어폰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LG전자만의 색깔이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제품이 나중에 한 가지 제품이 더 나왔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TFN7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1.5세대라고 부르고 있어. 일단 이어폰 팁도 변경이 되긴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모델들이 더 좋았었다 보니까 기존의 TFN6에서 사용하던 이어팁을 그대로 쓰고 있기는 해. 그렇지만 드디어 마이크가 총 3개가 들어가게 되거든. 이 3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기존 제품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노이즈 캔슬링을 추가하긴 했지만 타사에 비해서는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음악을 들을 때 경험을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TFN7은 1.5세대 제품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톤프리 1세대는 TFN4, 5, 6 그리고 7까지 4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어. 그리고 올해 나온 모델이 바로 이 2가지 모델 톤프리 2세대야. 2세대.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델명도 맨 처음에 HBS가 붙고 그 다음에 모델명이 붙었는데 이 제품부터는 TONE 톤 다시 모델명이 붙게 돼. 톤프리 2세대는 톤 TFP5, 톤 TFP8, 톤 TFP9 3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어.
그런데 이 톰프리 2세대가 TFP8과 9 모델이 나뉘게 된 이유가 되게 재밌어. 어떤 식으로 나누었냐면 TFP8은 무선 충전이 지원돼. 그리고 TFP9는 무선 충전이 빠졌어. 그 대신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하나 더 주거든. 이게 뭐냐면 3.5파이 이어폰 단자야. 흔히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어폰 단자 있잖아. C타입을 TFP9의 크레들과 이어폰 단자를 제품을 연결하면은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제품도 이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지금은 스위치 OLED가 출시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옛날에 닌텐도 스위치가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 됐거든? 그때 내가 이거를 정말 유용하게 썼어. 왜냐면 닌텐도 스위치가 블루투스가 안 되는데 얘만 있으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이 가능하니까 블루투스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진짜 애용을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제품 구성을 재밌게 나누어 놨어. 그래서 TFP5는 무선 충전과 UV 살균 기능이 둘 다 빠지고, TFP8은 UV 살균과 무선 충전이 되고, TFP9는 무선 충전은 안 되는 대신에 블루투스 동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성에 맞게 다변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어.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네.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만들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톰프리 시리즈를 정말 많이 애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너를 당긴 톰프리 시리즈만의 매력이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가장 최근 제품이 톰프리 2세대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오케이. 톰프리 시리즈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착용감이야. 착용감이 정말 편해.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에 나온 톰프리 1세대부터 가지게 된 LG전자의 강점인데, 톰프리 1세대랑 2세대가 착용감이 정말 좋거든. 내가 왜 착용감을 가장 중시 여기냐면 내가 근무를 할 때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면은 5시간 반 동안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톰프리 시리즈가 1세대 때도 물론 좋았지만 2세대 때는 그 5시간 반 동안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으면서 나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귀에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폰이 안착이 되다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착용감 뿐만이 아니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정말 괜찮아. 두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거든. 일반 모드하고 대화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대화 모드를 켰을 때 내가 일하는 환경이 스피커도 켜져 있고 되게 시끄러운 환경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 목소리에 해당되는 중고 음역대만 조금 더 높여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해줘. 그렇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더 잘 듣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어폰을 안 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톰프리 2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료들과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통증도 없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없다 보니까 나로서는 이 제품 말고는 선택을 할 만한 제품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을 정도야. 그래서 착용감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음질이야. LG전자가 옛날 유선 이어폰이 유명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음악적 튜닝은 한결같은데, 특히 톰프리 시리즈가 메리디안과 협력하면서 더더욱 강점으로 올라선 부분이 있어. 바로 중고 음역대를 중심적으로 세팅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주로 음악을 들을 때 보컬들의 목소리를 중심적으로 듣는 편이거든. LG전자의 이어폰 분이 그걸 정말 잘 살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저음역대를 너무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LG전자와 메리디안의 음질 튜닝은 공간감을 넓게 잡고 각 음역대별로 넓게 퍼뜨린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컬이 들어가는 중음역대와 고음역대를 보컬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조금 더 선명하게 튜닝을 해놓은 느낌이 들어. 그렇다 보니까 베이스가 처음에는 되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머시브나 내추럴이라는 EQ를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는데 베이스 부스트로 바꿔주면은 다른 이어폰에서 듣는 것 같은 웅장감 있는 베이스도 느낄 수 있어.
표현력이 안 좋기보다는 기본적인 튜닝 자체는 중음역대와 고음역대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당연히 그런 음악 소리도 좋긴 좋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해서 보컬 사운드가 묻히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톰프리 시리즈는 저음역대도 충분히 표현해주면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 보컬 사운드를 선명하게 잘 들려주다 보니까 너무 취향에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나처럼 보컬 사운드를 중심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LG전자와 메리디안이 협력해서 튜닝한 이 사운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어. 그런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LG전자 베스트샵 같은 이 제품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매장에서 한 번쯤 들어보는 거를 추천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이 착용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음 성능이 상당히 괜찮아. 기본적인 차음 자체가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귀가 아프지 않으면서도 주변 소리를 거의 다 없애줘. 저음역대랑 고음역대를 제외하면은 잘 안 들려.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집에 있는다던가 밖에서도 시끄럽지 않고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는 굳이 노이즈 캔슬링을 키지 않아도 소리가 잘 들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처럼 업무 중에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주면은 이어폰을 끼지 않은 것과 비슷하거나 사람들의 말소리를 더 잘 들리게 표현을 해줘.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음악을 들을 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줘. 특히 여기서 톰프리 2세대가 재밌는 점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베이스 성능이 조금 더 강화돼.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안 켰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베이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환경 자체가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한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조금 더 강하게 틀어주는 게 아닐까, 조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톰프리 시리즈를 애용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매우 자연스럽고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는 착용감, 두 번째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에 집중되어 있는 보컬 사운드에 조금 더 집중된 LG전자의 음악적 튜닝, 세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을 키지 않아도 충분히 주변의 소음을 잡아주는 차음 성능, 이렇게 세 가지를 뽑고 싶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정말로 그래. 톰프리 시리즈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아쉬운 점도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볼게. 첫 번째는 너무나도 부족한 코덱 호환성이야. 코덱이라는 게 뭐냐면 블루투스 코덱을 얘기하는데, 이 코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떠한 음악 파일을 압축 없이 보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 특히 나처럼 무손실 음원을 듣는 사람들은 24비트 이상의 음악 파일을 압축 없이 전송할 수 있냐 없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aptX-ACD라는 코덱이 있고 LDAC라는 코덱이 있어. 물론 이 두 코덱 모두 다 많은 제조사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아. 하지만 톰프리 시리즈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거는 너무 아쉬워. 내가 사용했던 LG전자의 넥밴드 이어폰 중에 HBS 1100이라는 모델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았거든. 그 당시에는 소니가 LDAC 코덱을 다른 회사들에 잘 안 풀었어. 그렇다 보니까 그 코덱을 제외한 모든 코덱을 지원했어. 무손실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크게 지장이 없었거든. 근데 톰플러스 프리부터 해가지고 톰프리 시리즈에 와서는 지원하는 코덱이 딱 두 개밖에, AAC와 SBC. 사실 16비트 음원에서는 AAC가 가장 좋은 코덱이라는 말이 많아. 그리고 이 AAC가 호환성 측면에서는 AAC 하나만 지원해도 안드로이드와 애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다만 이번 톰프리 2세대 때 문제가 된 게 있는데, aptX라는 코덱을 지원한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출시가 되니까 aptX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LG전자에 문의를 했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저런 안내를 하다가 한 이틀 지나고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왔어. aptX를 국내에 출시된 톰프리 2세대는 aptX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국내에 출시된 톰프리 2세대. 이때 진짜 국내 유저들이 완전 난리가 났지. 왜 국내만 차별하느냐고. 근데 나중에 내가 또 찾아보니까 나중에 해외에 출시된 모델에도 aptX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러면 그냥 처음부터 aptX는 탑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지, 국내만 차별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욕을 두 번을 먹을 정도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잔실수가 너무 많아. 아쉬운 코덱 호환성을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꼽을게. 그리고 두 번째로 뛰어난 하드웨어
하드웨어 차음성과 달리 조금 부족한 노이즈 캔슬링을 꼽을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아마 LG전자가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저음역대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더 낮은 음역대의 주변 소리들까지도 잡아줘. 근데 저음이 낮아진 만큼 고음도 다른 회사들보다 더 낮은 음역대의 주변 소리를 잡아줘.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빛을 발할 때는 밖에서 들리는 고음 소리를 잡아줄 때거든. 왜냐면 저음 소리는 대부분 베이스 소리에 묻히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다른 회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져. 사실 LG전자가 이렇게 튜닝을 한 게 완전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 이게 상당히 낮은 음역대의 저음까지 주변 소리를 잡아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귀가 먹먹한 느낌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덜 들어. 장시간 착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야. 근데 그 대신에 지하철 같은 데서 사용을 할 때 다른 제품이라면 들리지 않을 고음역대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 뭐 LG전자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조금 더 개선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두 번째로 아쉬운 점에 꼽을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톤프리 시리즈 자체보다도 LG전자라는 회사 자체의 고질병에 가까운 아쉬운 점인데, 진짜 마케팅을 더럽게 못해. 얼마나 못하길래. 예전에 톤 플러스 시리즈가 잘 나갈 때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 맥스봉, 도서문화상품권, 나이키 에어, 이 세 가지를 줄여서 맥북 에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맥북 에어를 준다고? 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맥북 에어가 아닌 거지. 욕먹을만 하지. 이게 LG전자의 고질적인 문제야. 이게 톰프리 시리즈도 예외가 아닌데 내가 가장 열받았던 일화가 하나 있어. 바로 이 제품 톰 플러스 프리 2세대 구매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톰 플러스 프리 2세대가 출시될 때 같이 출시된 스마트폰이 뭐냐면은 V50S였어. 그래서 LG전자가 V50S의 판매량도 늘리고 톰프리 시리즈의 보급을 위해서 톰 플러스 프리 2세대를 V50S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거든. 근데 이 제품이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가 시작된 거는 V50S가 출시되기 한 달 전이었어. V50S가 출시되기 한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V50S가 나왔지. 그때까지 톰 플러스 프리 2세대 구매자들은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V50S 사전 예약을 했던 사람은 톰 플러스 프리 2세대를 받았는데, 정작 나처럼 톰 플러스 프리 2세대만 구매한 사람은 한 달이나 먼저 구매를 해놓고도 V50S를 구매했던 사람보다 더 늦게 제품을 받는 일이 발생했어. 나를 기준으로 V50S 구매자보다 한 달 늦게 제품을 받았어. 톰 플러스 프리 2세대는 실제 제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톰 프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에는 aptX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출시 후에 국내 모델만 aptX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 세계에 출시된 모든 모델이 aptX가 빠지는 그런 촌극도 저질렀고, 그런 LG전자의 고질적인 마케팅의 문제. 사실 이거는 LG전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LG전자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 이거를 톰프리 시리즈의 세 번째 아쉬운 점으로 꼽을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코덱 호환성, 두 번째로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뛰어난 차음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 그리고 세 번째로 LG전자의 처참한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를 톰프리 시리즈의 아쉬운 점으로 꼽을게. 그래서 오늘은 LG전자의 코드리스 이어폰 시리즈 톰 플러스 프리 1세대부터 톰프리 2세대까지 총 4가지의 제품을 한번 살펴봤어. 비록 2세대까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톰 플러스 프리 3세대부터 톰 프리 1세대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확실히 LG전자가 왜 옛날부터 이어폰 쪽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로서는 톰 프리 시리즈가 내 음악적 취향에도 잘 맞고 근무를 하면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톰 프리 시리즈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 LG전자 스마트폰을 애용해왔던 나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톰프리 시리즈는 실제로 평가도 괜찮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톰 플러스 프리부터 톰 프리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할게. 다음에도 더 재밌는 IT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
해?